부모님의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셨습니까? 김도환의 토지인허 과정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. 어제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? 저도 어제 이곳 부모님 고향 집에 왔다가 오늘 또 일요일날 이 포도밭에서 또 이렇게 새마을 모자를 이렇게 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예전부터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봐와서 그런지 이 밭에 오면 마음이 되게 좀 푸근하고 꼭 농사꾼이 된 것처럼 마음이 참 이렇게 정감이 갑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포도밭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한 7월달 8월달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포도가 샤인머스켓 지금 묘목이 지금 이렇게 포도가 자라고 있습니다. 아마 올 한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수확을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 포도밭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인생 100세 시대죠. 그래서 막상 주위에 보면 퇴직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좀 즐긴다는 것보다 좀 무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퇴직을 하셔도 이런 어떤 농사를 좀 짓고 인근에 주택, 농업인 주택이든 아니면 일반 주택이든 그렇게 짓고 사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일부러 컨셉을 한번 포도밭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오늘도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목소리 잘 안 들려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토목 전원주택이든 뭐 단독주택이든 농업인 주택이든 시공을 할 때 토목 설계비와 또 토목 공사비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유사한 설계를 한 거를 좀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곳에 측량했는데 이게 농지에 설계를 했던 곳입니다. 참 이렇게 경치는 되게 좋았고요. 평수는 한 200평 정도 전용을 받았는데 200평이라 하면은 조금 많죠, 주택에 따라서.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나 뭐 이럴 때는 200평이 좀 많지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평이 좀 작으니까 2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정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택을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먼저 입지 분석을 하죠. 도로, 제일 먼저 도로와 농주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뭐 또 배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많이 확인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지적공사, 지금은 이제 LX라고 바뀌었는데 경계측량을 먼저 의뢰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죠. 왜냐하면 경계측량을 해야지 저희 현황측량과 갭이 많이 없는데 그냥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.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시기적으로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좀 부탁을 드리죠. 그래서 이제 현황 측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농지 전용이나 개발 행위 또 도로 조명, 진출입 때문에 도로 조명이라든가 국어 목적에 이런 게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.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토목 설계비는 한 250 전으로 합니다. 250 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계비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인데 또 친절한 말 한마디, 웃음 한마디면 또 대표들이 부가세까지 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팁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0평 정도 했을 때 과연 이제 공정별로 토목 시공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한 200평 정도 하게 되면 공정이 되게 많죠. 여러분들이 농지라 해도 이렇게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. 하지만 저희가 측량을 하면 눈과 측량의 오차가 한 1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최소 1m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이럴 때는 우리 통상 이제 흙을 깎든지 아니면 흙을 쌓아서 좀 편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죠.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땅 고르기, 정지 작업할 때 비용이
우리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는 토공이라 하는데 뭐 이 절성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이 토공 작업을 할 때는 뭐 그 정도 한 200평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. 약간의 성토 또 약간의 절토를 해서 균형을 맞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럴 때 한 200만 원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수인데 오수 같은 경우는 그 건축에서 이제 많이 이제 주로 다루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인데 우수를 하면 이제 비 왔을 때 뭐 이제 집수정이나 우수 관로 이제 이 정도 비용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수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집에 이제 집수정하고 배수관로 하고 하면 한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더 좀 아끼기 위해서 그 PE 제품으로 많이 해요. PE 제품으로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영구성이 없습니다.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PE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죠. 보통 이제 콘크리트 축구 수로관으로 하면 좋은데 그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이렇게 균열이 납니다. 균열. 이게 햇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틀어지죠. 틀어지고 뭐 이렇게 또 비가 오면 이게 뜹니다. 이제 흙에 이제 이렇게 옆에 이제 다짐은 하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가볍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솟아가지고 올라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시 그 콘크리트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배수는 웬만하면 그 관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PVC 관로보다는 흉관이나 콘크리트 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제 우수공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는 PE로 했을 때 나온다는 비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 그 제가 했던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가 기존 농지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보강토 여러분들이 이제 보강토 성터 부위에 보강토 아시죠? 그 보강토를 좀 설치를 했어요. 보통 농지나 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농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돌쌓기 여러분들이 아는 돌쌓기나 아니면 보강토 뭐 주택이다 보니까 옹벽은 잘 안 하죠.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그러다 보면 무겁다 보니까 보강토 아니면 전석인데 뭐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가 조금 한 2. 그 매설되는 깊이까지 한 2.5m 정도를 그 보강토를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한 25m, 길이 같은 25m에 한 2.5m 정도 보강토를 설치했는데 이 정도 설치했을 때 보통 농지는 이제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. 뭐 30m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비용 했을 때는 그 구조물이 한 1200 정도 나옵니다. 계략입니다. 12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구조물 비용이 좀 사실은 많이 들어요. 그 토목공사비 중에서.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비용이 좀 전체적인 포진이 좀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 구조물보다는 웬만하면 굳이 여유가 있으면 그 사면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사면 부위에 조경, 예쁜 꽃들을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비용 세이브하는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그래서 한 1100만원, 한 12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사급 자재인데요. 우리 사급 개인 공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뭐 집수정 이런 이제 자재들은 별도입니다. 이 시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공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재재 레미콘, 뭐 집수정, 이중벽관, 뭐 보강토 블럭 이런 같은 게 이제 개인 이제 자재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합산을 하면 저희가 이제 최종 나오는 게 이제 원가 계산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역을 반영을 하죠. 반영을 하는데 토탈 이제 그 내역서에 반영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토공, 우수공, 그 다음에 구조물공 이런 게 이제 순공사 원가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비, 뭐 노무비, 재료비,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 쪽에서 이제 또 이제 요율을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. 이 원가에 대해서. 그래 되면은 뭐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연금보험, 기타 경비 해가지고 이제 요율이 붙고요. 그 요율이 붙어서 이제 부가가치세도 원가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. 그래서 토탈 붙어서 총 공사비가 이렇게 했을 때 대략 한 3,500만 원 정도, 3,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.
제가 말했던 아까 그런 기준들이 농지에 보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좀 알아 놓으시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 3,500만 원의 어떤 저희 FM대로 설계를 했을 때 비용하고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도면으로 이제 각 이제 업체들 뭐 지역 업체 많죠. 시공업체 많아 가지고 이제 견적을 받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토목 별도 또 건축 시공 별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농지에 시공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큰 공정이 없습니다. 부대 공사할 정도로 이제 간단한 공사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공사를 좀 세이브 하려고 하면은 비용을 세이브 하려고 하면 그 건축 시공하시는 분한테 또 이렇게 같이 보태서 토목 시공까지 같이 견적을 뽑으셔가지고 원래 이제 마트에도 그렇지만 1+1이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윈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념을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또 이제 토목 업체한테 또 따로 별도로 맡기면 비용이 조금 비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을 이제 견적을 받으시면 저희 내역서와 비교해서 또 너무 비용이 낮은 업체 또 너무 비용이 시공비가 높은 업체를 제외하고 적정 업체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시공 얼마나 많이 이제 이런 시공을 많이 했는지 시공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이렇게 또 신뢰가 되는지 주위 한번 평판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업체를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참 어려운 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면이 나왔을 때 유심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이브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비용을 다른 건축에 더 좋은 자재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저는 사실 좀 마음은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밭에서 이 포도 또 순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지만 또 오늘 또 내일 월요일 또 접수할 건이 좀 많아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남은 오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